안녕하세요. 네, 월천쇼의 송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던 우리 지인이기도 하시고 사실은 소상공인의 업계에 정말 이분의 손이 안 갈 정도로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지원 사업이나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교육, 강의뿐만 아니라 컨설팅, 심사까지 두루두루 하시는 우리 서정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서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 소장님을 모신 거는 거의 뭐 창업교육에 오면 나중에는 뭐 교육을 받는 거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좀 다른 데 있어요. 야, 어떻게 여기 그 정부 창업교육 기관이라는데 뭐 좀 알려줄 거 없어? 뭐 사실 어떤 팁 좀 없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그러면서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정책 지원이나 소상공인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부처들마다 사실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대한민국의 창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정책이 네네.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민간기관까지 합하면 몇 개 정도 숫자가 될 것 같으세요? 한 6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지원자금 사냥꾼 이런 표현의 친구들이 있을 만큼 네네네. 제안서 잘 쓰면은 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각도를 바꾸고 이렇게 조금 각도를 바꿔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만큼 네네. 지원 제도는 그러면은 많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보험도 뭐 A라는 보험에 가입하고 B라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한 개 사고가 났을 때 두 개를 같이 받았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게 그 약관상 그런 게 금지돼서 나중에 반환 청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정부 자금은 그런 게 없나요? 부처가 다르면 되죠. 한 아이템을 가지고 물론 이걸 복제하듯이 써먹으면 그건 잡아냅니다.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형태를 여러 가지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원 제도를 여러 개 이용하시라는 뜻이지 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냥꾼처럼 돌아다니라 이런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큰 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0가지 지원 제도라는 것 중에 한 90%는 자금 지원이에요. 나머지는 뭐 인력 지원 같은 거. 인력 지원도 자금이 해당이 되긴 하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보조해 준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명시적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런 거 빼고는 거의 90%가 자금을 주는 건데 자금 지원 제도는 국내에 크게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빌리면 갚아야 되는 거, 꾼 돈이니까. 이거는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야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 제일 부담이 크죠. 그거 말고 줬는데 하나도 안 갚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원금, 이자 개념이 없는 거 그냥 주면 그다음에 쓰면 돼요. 그게 청년들한테 창업 시드머니 형태로 주는 경우는 돈으로 줘요? 그걸? 예,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들이 많아요. 대신 청년이면 몇 살까지? 대한민국의 청년은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만 20세부터 만 39세가 다 청년입니다. 지납시다. 그런 자금들은 예, 금액 단위가 좀 적죠. 크게 주지는 않고요. 금액이 한 2천, 3천 정도 범위 내에서 주는데 받으면 용도대로 써야 돼요. 그것들은 원금 이자 안 갚아도 됩니다. 대신 증빙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돈을 예, 이제 이 2천만 원을 받아서 네, 어떻게 시제품 개발하는 데 썼다. 그럼 시제품 개발을 맡긴 회사 영수증 받아야 되고 네네네. 뭐 인건비는 보통 잘 못 쓰게 하고요. 네. 뭐 마케팅비에 썼다. 그럼 노너스의 홍보 대행을 맡겼다. 네네. 그럼 얼마에 맡겼다라는 영수증 첨부하고 이런 식으로 증빙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귀찮죠. 그 2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이 R&D 자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연구개발. 그렇죠. 영국. 발음이 제가 안 좋습니다만 Research and Development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금들은 일부만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주면 그중에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를 잘 개발했을 때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서 그건 이자 개념이 아니고 그냥 1억 중에 1,000이나 2천 정도를 갚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R&D라는 연구개발 자금이고 제일 윗단계가 요새 많이 하는 투자입니다. 벤처 투자. 네, 투자 자금 같은 경우도 그냥 민간 영역에서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에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투자를 했을 때 정부에서 대응 투자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내가 벤처 캐피탈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벤처 캐피탈이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그 투자 기관이라는 게 입증이 돼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정부에서 투자를 다시 해줘요. 엔젤 투자 매칭 제도라고 해서 1대1 매칭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투자라는 건 사실 어떻게 갚을지라는 게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리는 사람 둘이 간에 그냥 합의하면 돼요. 이건
정해진 게 없이 그러면 정부도 그래서- 지분은 받나요?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정부 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원해 준 건데. 지원해 주는 거니까. 투자는 원래 지분을 받는 건데 예. 그럼 정부는 지원만 하고 이 사람은 그 캐피탈이나 엔젤에서 투자한 금액만큼만 상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상환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상환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뭐가 나가면은 안 하고 못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네. 근데 투자가 어렵죠. 요즘에는 사실은. 그 농업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기술도 사실 이전해주고, 뭐 그다음에 투자도 아까 해주고, 그 대신 이제 로얄티를 조금 받는 것들. 사실 이런 제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600가지가 다 내 거일 수도 있고 네네. 내게 6가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동네에서 세탁소나 미용실 하는 분은 600가지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이나 자기 지금 업종이나 단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600가지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는 그건 자기가 찾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찾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어렵죠.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정부 지원 자금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검색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네. 누구를 찾아가나요? 저라고 말씀드리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역시 소장님 찾아가야죠, 진짜. 회장님 빼고. 네네. 두 그거를 번째는 이제 누구죠? 원래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일한 국내 공공기관으로서 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제일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관은 공단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상담이 가능한데. 네.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뭐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서 위탁으로 주는 뭐 사실은 그 창업교육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교육을 또 창업교육을 들으면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멘토링을 그 사실은 아까 그런 창업이나 자금 쪽 같은 경우를 좀 아시는 분들과 내가 멘토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받아서 이제 내가 어떤 내 조건하고 창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사실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일방적으로 그냥 누구 찾아서 하기가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에 아직 컨설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뭐 어떤 정보도 없고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럼 네네. 멘토한테는 그렇죠. 돈을 근데 그 좀- 멘토는 기관에서 사례를 기관에서 드리죠. 주는 거예요. 그럼 돈 안 내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저희 이제 창업 교육을 받을 때도 거의 대부분 다 무료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약 창업을 할 때 몇 개월 동안 사실은 멘토링이라는 걸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저는 그 새로운 2019년에 어떤 정보를 보다 보니까 그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그런 이제 자영업 정책이라든지 대책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너무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서울시에 가면 먹거리 창업센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메이커스 창업들 같은 데 가면 뭐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시제품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가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간들이 또 그 지원 복합센터가 생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유럽 르네상스 그 제조업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게 이탈리아 문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국권기금의 장비 만들어 줄 테니 뭐라도 만들어라. 서양 복권의 목공기계건 주원이 뭐 이탈리아라는 금형기계건 것을 아시나요? 그게 기계 만들어 놓을 테니 조립을 하건 고대 로마의 접합을 황제 하던 뭐든 해서 시작으로 만들어보는 현재 공간을 우리 지원해 주는 사업을 밀라노를 거쳐 다행히 제노바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작년부터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대료산 비어 있는데 이런 데를 하지 사실 좋은 공간은 많이 안 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거를 자금을 마련해서 기계 장비 만드는 것도 도움을 주겠다. 공간 마련하는 것도 공간 마련은 내가 직접 하면은 거기 시설하는 비용 지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도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랜 좋은 세월을 방향으로 거쳐 지금 갈수 친숙한 있는 생각이 문화이자 되는 것 중에 하나. 정서로 발전한 이제 복권. 근데 최근에는 뭐 어떻게 이탈리아의 보자면 복권은 뭐 온라인 사업이 단순한 재미가 엄청나게 아니라 성장 국민에게 속도도 많고 보탬이 모바일이 되기 뭐 위해 대세이기도 존재합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의 뭐 온라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자영업 대책도 자영업 혁신 지원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잘못 말하면 혁신 만능주의가 돼버릴 것 같긴 한데 수많은 문화 다 유산을 혁신. 그러니까 자영업들 기존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좀 자꾸 개발해서 나도 업그레이드를 해라 이런 의미에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건데 다행히도 그 지금 혁신형 소상공인을 4개 부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업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서
성장을 잘하고 있는 조그만 동네 유명한 음식점 이런 것도 이제 혁신적이다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TV 보면 명인 명장 이런 사람들 그죠. 나오잖아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셔틀콕 하나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막 3배, 4배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장이라고 취급해주겠다. 생활의 달인들을. 이걸 그래서 행복한 이탈리아의 비밀. 혁신 리더형 국민을 위해 창업이라고 한 지원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네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이나 새로운 유통 형태 쪽에 네네. 뭔가 혁신 리더들은 혁신 유통형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 네네. 4가지 유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그런 4가지 유형별로 지원 사업을 따로 네네. 2022년까지 15,000개의 혁신 소상공인을 만들겠다. 네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무슨 제도만 나오면 숫자부터 들이미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15,000개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근데 게 어떻게 도출해낸 수치인지 그게 아무래도 궁금하네요. 뭐 온라인 4가지를 이제 모아서 만들었을 텐데 대한민국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소상공인 분류에 들어가는 자영업자가 270만, 80만 이렇거든요. 그럼 15,000개면은 200개 중에 하나가 혁신형 소상공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네.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근데 또 유통을 지원해주는 그런 뭐 자영업 지원 사업들도 많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진짜 더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돈 빌려주는 것보다 뭐 유통이라든지 사실은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런 지원제들이 사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어떨까 그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 그렇기도 하고 또 네. 뭔가 제품을 좋게 만들었는데 지역에서 만든 제품들을 유통 못해서 썩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네네. 정말 많죠. 특히 이제 각종 유통 판로 지원 사업들을 지원 기관들이 다 만들어 놓거든요. 네네. 그게 보통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유통 판로라고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체국 쇼핑도 있고 네네. 뭐 농협 하나로마트 그쵸, 같은 그쵸. 경우도 공공기관의 영향력이 약간 미칠 수 있는 네네. 이런 유통 담당 그 회사들 MD들을 다 부릅니다.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상품을 딱 진열을 해놔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상품은 거를? 조금만 고치면은 우리한테 얹을 수 있겠다는 상담을 해주는 이런 상담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고쳐도 실제 그것도 지원받아서 고치기도 합니다만 소비자들은 그 유통 채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우체국 쇼핑에 들어가서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지는 사진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DB화 해가지고 우리들이 나름 평가해가지고 이런 상품들은 우수 상품이라고 평가했다라는 DB 제공도 지금 별도로 아예 우수상 하려고, 어디 예. 뭐 예를 들면 도에서 지정한 네, 뭐 이런 네. 거 그런 네. DB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네. 또 그거를 요새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홍보 채널 중에 핫한 게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만든 상품들을 자기가 직접 컨텐츠로 1인 방송처럼 찍어서 네네. 홍보할 수 있게 하는 1인 크리에이티브 센터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겠다. 아, 그쵸. 거기 뭐 이런 들어가면은 네네. 자기 찍을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왜냐면- 공간 마련 이런 것도 지금 지원 대책에는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2018년에 세워놨던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는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네네네.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야, 이 유튜브 광고 홍사부터 보여드려야겠다. 네. 제가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창업교육을 저희도 운영한 지는 한 10년 됐는데 이 가끔 좀 다른데 이제 외지 특강에 가서 뭐 이렇게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게 놀래요. 정부에서 이제 해놓은 게 10,000명한테 지금 말씀드린 바우처.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를 2번 지금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상반기에 50만 원, 하반기에 50만 원. 그럼 100만 원 중에 자기 돈 5만 원 내고 나머지 45만 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원래도 있고요. 올해는 이제 그거를 10,000명까지 지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엄청, 지금 하고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5만 원 내고 교육을 받는데 모르시는 분 같으면 뭐 30만 원, 40만 원 내고 네네네.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네. 정말 저는 오늘 소장님 모시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소장님하고 지인이 이렇게 정말 몇십 년 알았지만 앞으로 더 친해져야겠다. 왜냐면 창업자들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도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일리에 모셔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슈화가 될 만한 그리고 바로 창업자들이 이용하실 만한 한 가지 아이템만 끌어서 그거의 이면
네. 그다음에 실제로 가셔서 예를 들면 어디 프레젠테이션에서 뽑아야 되는 지원 사업 같은 데 가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상식적으로 온 사람들 얘기해 주거든요. 뭐 시간 그죠. 지켜라. 네. 그다음에 PPT 자료에는 뭐 도표를 많이 네네네. 쓰고 뭐 어떻게 해라. 그거 말고도 알아야 될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딱 들어가서 자기 PPT하고 첫 질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사의 분위기를 맞아요, 좌우하는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저도 심사위원회 가보면은 그 좌장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시고 옆을 쳐다봐요. 뭐 질문 네네.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첫 질문하는 사람 포인트를 딱 잡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의견을 절대로 안 굽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와서 싸워요. 심사위원이 이런 거 이렇지 않느냐고 지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도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오면은 자기가 뭔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걸 계속 받아치면 열받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라든지 심사에 받을 때 팁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지원 사업별로.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게 제 네네. 생각이죠. 아, 그러면 오늘 약속한 걸로 저는 이제 듣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진짜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아는 게 결국은 내 또 힘이 되는 겠구나라는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뭐 사업 하나를 딱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해주신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좀 저희가 다시 모셔도 되겠죠? 제 모토는 그겁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알아라. 네. 하나를 알아도 정확히 아는 게 네. 자기한테 맞는 지원을 찾아가는 방법이니까 네. 앞으로 그 모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전 소장님한테 오늘 매력에 싹 빠져들었어요. 너무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감사한 거 보니까 창업자들은 진짜 뭐 예비 창업자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